그래서 여기저기 병원을 찾아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진단을 받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말씀드려야겠죠. 그렇지만 환자들 입장에서는 서러움이 폭발해서 나중에는 진짜 진료실에서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시면서 내 질환이 병명이 있는 거구나 라고만 이렇게 인정을 해주셔도 많이 위안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리뼈 닥터리 이영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관절 마디마디가 다 아픈 것 같아. 또는 자도 늘 피곤하고 우울해. 딱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오늘 이 섬유 근육통에 대한 질병 집중해 주시고 들어봐 주세요. 섬유 근육통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질병이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단하게 되는 그런 질병으로 유명한데요. 온몸이 쑤시고 근육통이 항상 있다. 그리고 여기저기 병원을 가봤는데도 딱히 원인이 없는데, 이런 말 많이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잠을 자도 늘 피곤하고 아파서 이게 사는 게 아니다 달고 계시는 분들, 이 섬유 근육통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섬유 근육통인지 아닌지에 대해, 그리고 이 섬유 근육통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 섬유 근육통의 진단법과 그 치료법에 대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섬유 근육통 이란 말에서 알듯이 섬유 근육통, 뭔가 근육에 광범위하게 근육통이 있을 것 같고, 관절 마디마디마다 막 누르면은 아프고, 꽤 오랜 기간, 최소 2년이죠. 그 2년 정도 수면장애도 같이 오고, 그런 분들을 말하는데요. 의학적인 용어로 섬유근육통은 파이브로마이알지아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래도 요 용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파이브로는 파이브러스 머슬이라고 섬유를 말하죠. 섬유근을 말하고, 머슬, 마이알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페인, 통증을 뜻하는 지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원에서 느껴지듯이 섬유근에서 통증을 발생하며 느끼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증이 왜 느끼게 되는가? 그러면 바로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 전달 경로에 대해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손끝, 발끝에서부터 통각세포로 의해서 자극을 탁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다가 전기 신호로 변해서 머리, 뉴런으로 이렇게 전달되면서 뇌에 도달하면서 통증을 인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어딘가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 기전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통증이 남들보다 과하게 느껴진다. 그것이 바로 섬유근육통의 기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거는, 섬유근육통이 발생하는 기전이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 전달 과정에서 뉴런들 간에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촉진 물질인 substance P나 NGP 같은 그런 통증 화학 물질들이 분비가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뇌의 민감화, 뇌가 예민해진다고 하죠. 예민하다는 게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어떻게 되면은 몸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몸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통증의 역치가 낮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통증이 조금만 요만큼만 넘겨도 역치가 낮아지니까 조금만 넘겨도 하고 아프게 되는 그런 질병을 말하죠. 또한 이게 환자들의 우울감이나 부정적 사고 이런 거랑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뇌의 활성 감소랑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논문들에서 뇌의 펑셔널 MRI라고 하죠. 그거를 찍어봤고, 또 전기기능 EEG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찍어봤더니 뇌의 활성 감소랑 이 섬유 근육통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섬유 근육통에 걸리면 사실 우울한 것도 같이 따라오는 건 당연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또 유전적 원인이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또 어떤 유전자가 하는지는 사실 밝혀진 거는 없습니다.
네, 어떻게 섬유근육통을 바로 진단할까요? 이 설문지를 집중해서 보십시오. 크게 띄워드릴 건데요. 하나하나씩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몸의 아픈 부위, 관절 마디마다를 19개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픈 데를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관적인 내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증상을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한 주간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깨어날 때 기분이 어땠어요? 뭐 상쾌했는지 안 상쾌했는지, 그리고 기억력이나 집중도는 평소에 어떠셨어요? 그리고 신체 증상 정도, 뭐 예를 들면 근육통, 대장염, 피로감, 불면증, 뭐 숨쉬기 힘듦, 속쓰림, 아니면은 피부 발진, 식욕 부진, 빈뇨, 배뇨통, 멍듦, 뭐 안구 건조증, 뭐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있는 걸 다 표시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총 내가 어디 부분에서 얼마나 아픈지를 점수로 매기고 19점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증상 정도를 점수를 또 매겨서 봅니다. 정리하자면 통증 부위가 7부위 이상 있고, 그리고 피곤한 증상 12개 중에서 5점 이상만 돼도 섬유근육통에 해당합니다. 생각보다 여기에 많이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또는 이거를 잘 진단하기 위해서 아까 통증 부위가 있는 게 5가지만 되더라도 이 피곤한 증상이 12개 중에서 7개 이상만 되더라도 섬유근육통에 합당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다른 원인이 되는 질병, 예를 들면 뭐 류마티스 질환이라든지 골관절염이라든지 혹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혹은 뭐 관절의 질병, 신경통, 뭐 이런 거를 다 배제하고 사실은 진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병원을 찾아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진단을 받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말씀드려야겠죠. 그렇지만 환자들 입장에서는 서러움이 폭발해서 나중에는 진짜 진료실에서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시면서 내 질환이 병명이 있는 거구나 라고만 이렇게 인정을 해주셔도 많이 위안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로소 이 질병이 있다는 걸 알아봐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이 정도로 섬유근육통은 정말 남들이 알아봐주지 않는 병, 쉽게 진단되지 않는 병으로 유명합니다. 네, 그럼 치료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섬유근육통은 뭐 하나만 한다고 되진 않습니다. 사실 전인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생활 습관이나 약물 치료 이런 것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요. 우울증이나 불면증에도 운동이 좋다는 건 정말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가장 증거가 높은 그런 운동 치료법은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렇게 조깅하는 것도 좋아요. 뭐 땀이 삐질 날 정도로 집에서 운동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요새는 홈 트레이닝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자기가 어디든 쉽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유산소 운동을 하나 좀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걷기도 꽤 도움이 됩니다. 자전거라든지 물속 에어로빅, 혹시 수영을 할 수 아시면 수영을 꾸준히 해보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거는 명상이 꽤 도움이 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 챙김이라고 하죠. 요새는 그렇게 명상을 하면서 마음 스트레스를 조금 내려놓도록 이완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지켜야 될 우리 수면 위생요법이 있죠. 낮잠은 되도록 피하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깨면 햇빛을 바로 쬐주세요. 그리고 카페인 많은 음식은 되도록이면 뭐 오후 이후로는 먹지 않는다, 이런 규칙을 정하시고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한 2-3시간 전에는 약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술은 절대 마시지 마세요. 물도 너무 벌컥벌컥 밤에 많이 마신다면 소변이 마렵게 되겠죠. 그리고 잠자리에서 침대에서 불을 켜놓고 TV를 본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너무 과한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잠자리를 좀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30분 이내로 잠이 안 온다면 그냥 나와서 좀 일상생활 하십시오. 일상생활 하다가 다시 침대방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생활과 침대방을 구분해서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섬유근육통에 대한 전문 의약품은 없나 궁금하시기도 하실 텐데요. 네, 있습니다. 바로 1차적으로 가장 인정받고 통용되고 있는 게 익셀이라는 약인데요. 조금 어렵나요? SNRI라고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리셉터 이니비터라고 통증약 혹은 정신과 약에 많이 쓰이는 거죠. 정신과 약이라고 내가 정신과 질환자 아니에요? 이런 생각은 조금 접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신과 약이 호르몬을 조절하는 거고 통증도 호르몬을 조절하는 그런 약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신경말단에서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를 좀 높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통증의 역치를 높여주는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약제뿐만 아니라 신경병 증상 통증인 리리카라든지 뉴론틴 이런 약도 함께 병용하고 수면을 도와주는 약도 꽤 병의 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섬유근육통에 대해 진단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치료 약물이 뭔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섬유근육통은 아닌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운동요법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도움을 받아야겠다 하실 때는 주저없이 병원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약도 복용을 해서 진단을 받고 증상 완화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 오늘 영상으로서 섬유근육통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빨리 치료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였겠습니다. 이번에는 섬유근육통으로 인사드렸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